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타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의 꿈, 그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거기에 필요한 조언까지 한번 세세하게 알아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고요. 만약에 오늘 제너럴 리딩이 처음이신 분들, 타로 카드 리딩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이 4가지 파일 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타임스탬프 찍으셔서 해당 리딩 들어주시면 돼요. 물론 듣다가 좀 와닿지 않거나 내 리딩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 다른 번호 고르셔서 들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너럴 리딩은 여러분들이 그 번호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카드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1번 요 유니콘 크리스탈 뽑아주신 분들, 1번 분들 안녕하세요. 1번 분들은 스타시드 타로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카드로는 여러분들의 숨겨진 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미리 뽑아놓은 카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꿈의 종류가 전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가볍게 다른 번호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의 꿈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저지먼트 카드가 들어왔네요. 심판. 다음 나이트 오브 컵스. 마지막으로 휠 오브 포춘. 이거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꿈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 꿈에서 좀 옛날에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꿈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꾸 내 꿈에 나온다.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도 좀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던 사람이라거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라거나 또는 한때 여러분들이 좀 좋아했었던 사귀었었던 전 연인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에 나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전 지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꿈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저지먼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인 제 회의 카드이기도 하죠. 부활의 카드이기도 하고, 꼭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때 여러분과 좀 인연이 닿아 있었던 사람이 자꾸 여러분의 꿈에 출연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네요. 저도 이런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저도 진짜 거의 한 10몇 년 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들이나 평소에 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는 건 아닌데 꿈에 이상하게 그때 함께 일을 했었던 친구들이 다시 나온다거나,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 그런 꿈을 저도 굉장히 많이 꿔서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꿈에 나오는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카드를 즉석에서 뽑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꿈에 숨겨진 의미.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네요.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 여러분들이 텐 오브 컵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그 사람과 뭐 행복한 미래를 꿈꾸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 꿈에서 그 사람과 대화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해소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두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와야 될 뭐 진정한 행복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행복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어떤 여러분들의 해소되지 않았던 그리움, 미련,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의심,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꿈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스스로가 좀 갇혀있는 생각들, 최근에 좀 갇혀 있었던 생각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부분들, 확신이 안 섰던 부분들,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부분들,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그 꿈에서 특정 인물을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야 할 좀 마땅한 인연, 인물이 올 수 있도록 현실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불안들이 꿈에서 해소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텐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을 좀 끌어오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 계신다면은 그 사람과 뭔가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던 자잘한 마찰 같은 것들이 꿈에서 과거의 인연을 만남으로써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마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떤 과거의 인연을 꿈에서 만나는 것들이 현실 세계의 여러분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감정들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크리스탈,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죠.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 시작한 어떠한 일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직장을 얻으셨거나 취직을 하셨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암시가 들어온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취직을 안 하셨거나 뭔가 아직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설 수 있게끔, 또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감정의 묵은 감정들이 꿈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아직 합격 소식을 못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이제 내 취직에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이 그 부분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새로운 회사에 대한 합격 소식, 이렇게 합격 소식이 굉장히 좋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스티스 카드가 그 다음으로 들어왔는데, 저스티스 카드,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천칭자리의 사인이기도 하고, 저스티스 카드, 삶의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보상,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받았던 어떤 상처에 대한
공평한 판결이 내려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평한 판결이 내려진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괴로웠었던 예전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공평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공정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꿈의 어떤 감정의 해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꿈의 의미. 굉장히 1번 카드는 카드가 빨리빨리 뽑히네요. 원래는 카드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뽑히는데 굉장히 이 상황이 뭐랄까 확실한 경우, 불확실하지 않고 인내심이 뭐 요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스타 카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네요. 바닥에는 5 오브 완즈. 사실 스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기다 둘게요. 스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어떠한 작품을 통해서 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끼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유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형태로.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의 카드에 지금 5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왔는데, 5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쟁, 분열, 누군가와의 사소한 다툼 이런 거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거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의미로 저는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묘한 내 자신을 믿지 못한 어떤 좀 이게 뭐라 그러지? 의심한다 그래야 되나? 내 자신을 의심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한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가능성들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평소에 굉장히 불안감이 높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평소에 불안한 상황들이 현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꿈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정을 그냥 해소함으로써, 여러분의 무의식 차원에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현실에서는 불안감이 해소된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기회를 좀 놓쳤다, 실수해서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일들은 항상 일어나지 않을 거고, 좀 이번 이 상황은 진짜 좀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아진 상황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서 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진짜 싫어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좀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라던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꿈에 나오는 것도 그 꿈에서 좀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꿈에서 힘든 그 감정을
내가 통제를 하지 않고 울분을 토해내게 되면서 현실에서는 그 감정이, 묵은 감정이 해소된 현실 버전의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게 되는 거죠. 물질계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자꾸만 좋은 기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또는 예전 사람을 만난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약간 좀 수치스러운 민망한 과거의 인연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나쁜 꿈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수치스럽고 민망한 감정을 무의식 차원에서 해소를 시키면서 현실 세계의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좀 홀가분하고 해방감 느끼고 자유롭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황들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꿈을 굉장히 다양하게 꾸는 편이거든요. 저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유체 이탈이죠. 어쨌거나 루시드 드림이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항상 꿈에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사인들을 주고받고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러한 것들도 꿈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꾼 약간 그런 지인에 관련된 꿈들은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인 해소를 하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들을 가져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꿈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그 꿈에서 기분 나쁨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기분 나쁨이 꿈에서 표출됨으로써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그 기분 나쁨을 표출할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꿈에서 이미 기분 나쁜 상황을 마주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분 나쁨을 충분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약간 민망해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그 감정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라클 카드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좀 보면서 마저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 봅시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55번 어드벤처 카드가 들어왔네요. 어드벤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어떠한 시작을 하게 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신다거나 어떤 어디로 여행을 떠나게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게 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현실에서 좀 겁이 나서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해보는 쪽으로 조언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변화의 숫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변화들이에요. 근데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받아들이시고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편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겠다. 뉴비기닝 이거 보세요. 그쵸?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꿈에서 그 불안한 감정들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고 겁이 많고 최근에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린 것처럼 느껴진 일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 일들도 여러분들을 올바른 궤도로 뭐랄까 이렇게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진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어떤 최상의 여러분의 미래의 길로 뭐라는 거야? 잠시만요. 최근에 어떠한 일들이 잘 안 됐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최상의 미래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궤도를 바꿨다?
어떠한 일이 잘 안 되게? 왜냐하면은 나는 더 누려야 될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난 최상의 행복을 누려야 되니까. forgiveness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forgiveness 카드는 어떤 특정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잊지 못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죠. 나에 대한 용서. 예전에 내가 했었던 어떠한 실수,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들, 민망했던 경험들,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내 스스로 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자꾸 되짚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인연에게 내가 했던 말들을 자꾸 뭔가 곱씹어 볼 필요도 없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 상황을 용서하실 필요가 있대. 그러니까 상황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는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의 나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과거의 나에게 충분히 잘했다고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태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게 뭐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 그렇게 하기를 오히려 잘한 것 같아 하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휴머. 유머를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심각해질 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 상황도 재밌네 하고 그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고, 저는 사실 요즘에 이 유머러스함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다는 거는 참 중요한 거야. 재미있다는 거, 웃기다는 거. 왜냐하면은 저는 예전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질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영화나 드라마, 그러니까 좀 호러, 스릴러, 약간 좀 그런 드라마,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근데 요즘에 제 불만 지수가 좀 낮아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약간 답답해, 뭔가 좀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 없나 해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상하게 해소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불쾌해지더라고요. 불쾌해지고 약간 역하고 구역질 나고,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뭐랄까 가볍고 재미있고 힐링되고 좋은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웃고, 그렇게 기분 전환을 했을 때 오히려 훨씬 가볍고 불쾌함이 없고 시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느껴지고 내 자신이 약간 좀 힘들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좀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도 괜찮고 드라마도 괜찮고 영화도 괜찮고, 힘들다고 정말 그런 잔인하고 그런 걸로 해소를 하는 것보다는 웃음은 정말, 웃음이 괜히 만병통치약이라고 옛날 조상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놓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기분 전환을 하는데 건강한 기분 전환을 가져다 주고, 또 다음날에 어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에너지를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뽑으신 분들. 브로큰 오픈 카드가 들어왔네요. 28번 브로큰 오픈 카드. 브로큰 오픈 카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새로운 그 출발선에 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알껍질을 깨고 나가는 큰 전환점이 되어줄 거고, 여러분 인생에서 특히나 또 이렇게
깨고 나아간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텐 오브 컵스 해피엔딩이죠. 말 그대로 그것도 최상급의 해피엔딩을 가져다주는 그 꼬린 지점으로 가기 위한 출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린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해피엔딩이라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깨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무브온 하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Your wishes is coming true.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네요. 우리 일본 분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55라는 숫자, 5월 5일 생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5월 5일이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5월은 황소자리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그라운딩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28이라는 숫자도 들어왔는데 2월 8일생 아니면 8월 2일생 아니면 28살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82년생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8이랑 2라는 숫자를 더하면 또 10이 되기도 하죠. 완성형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겁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에 어떠한 과거의 인연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꿈에 숨겨진 의미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삶을 즐거운 태도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합당하고 공정한 보상과 결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1번 카드의 리딩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1번 분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빠빠이.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요 에그스톤 뽑으신 분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의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은 요 라이오니스 암사자 타로카드, 타로 오라클 카드 뽑으셨는데, 이 카드로는 여러분들의 숨겨진 타로카드의 의미, 숨겨진 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고,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미리 카드를 뽑아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의 종류를 들으시고 나는 최근에 전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고 전혀 와닿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다른 카드 뽑으셔도 상관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꿈 체크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하이프리스티스 여사제, 두 번째로 나이트 오브 멘타클, 마지막으로 데빌 카드가 들어왔네요. 자, 우선은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꿈이, 자, 하이프리스티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뒤에 있는 달도 그렇고 굉장히 무의식에 가까워져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굉장히 뭔가 예지몽 같은 거를 자주 꾸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신다거나 여러분들이 꿈을 아예 안 꿀 만큼 굉장히 깊은 잠에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꿈에 대한 정말 꿈이 완전히 선명하거나 너무 현실 같은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나는 평소에 그렇게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니다. 완전히 숙면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꾼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에 관련된 꿈, 여러분들 직장에 관련된 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꿈들, 금전에 관련된 꿈들, 뭔가 돈에 관련된 꿈들을 굉장히 많이 꾸신다거나, 꿈을 꾸면은 뭔가 꿈에서도 내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회사에서 일하는 꿈을 꾼다거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왔는데 또 염소 자리가 들어오기도 했죠. 별자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물사인이기 때문에 개자리랑 물고기 자리랑 정갈 자리, 염소 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땅 사인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처녀 자리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자체가 너무나 생생해서 약간 좀 꿈에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정말 일을 해도 뭔가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거나 출근을 했는데 또 출근을 하고 있는 꿈을 꾼다거나 퇴근이 뭐 불가능한 꿈을 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금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뭔가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꿈들, 금전적으로 힘든 꿈들, 약간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뭔가 막 탕진해버리는 꿈이라던가 완전 거지가 돼버리는 꿈이라던가 내가 막 큰 돈을 잃어버리는 꿈이라던가 사기꾼이 내 돈을 가져가는 꿈이라던가 이러한 꿈들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꿈이 선명하기도 선명한데 약간 좀 무서운 꿈들,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서운 꿈들, 그냥 진짜 막 괴수가 나와서 그런 막 도시를 부수고 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좀 현실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꿈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이런 꿈을 전혀 안 꾸거든요. 신기하게도 저는 현실적인 꿈들은 전혀 안 꾸는 편이에요.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꿈들을 많이 꾸는 편이라서. 근데 제 동생이 약간 이런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뭔가 말다툼을 하고 이런 꿈을 많이 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종류의 꿈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 약간 금전적인 부분, 직장적인 부분에서의 두려운 부분들과 맞물려 있는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2번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꿈의 숨겨질, 저지먼트 카드가 들어왔네요. 심판, 부활,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는 인연적으로 본다면은 예전에 내가 좀 헤어져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뭔가 연락을 해온다거나 다시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연락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받게 된다거나,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식이 찾아오게 될 건데, 보통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재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해석을 하는 편이죠. 저지먼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순히 어떤 연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회사, 원하는 어떤 직업, 아니면은 뭔가 클라이언트, 기다리고 있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어떤 연락 같은 것들, 소식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에서 느껴졌었던 불안감, 두려운 현실과 마주하는 것들, 굉장히 선명하게, 그것도 금전적인 측면들과 맞물려서 그러한 것들이 꿈에서 여러분들의 두려운 그 너무나 무서운 부분들을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하게끔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세븐 오브 펜타클.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내가 어떤 월급이나 보너스나, 근데 월급은 원래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데 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뭔가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어떤 씨앗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보상이 금전적인 것들,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꿈에서 금전적으로 오히려 막 탕진하고 거지가 된다거나 막 이렇게 막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꿈에서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두려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직면하고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측면들이 오히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해주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이라는 거는 5차원의 세계죠. 아스트랄 차원의 세계이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스트랄 차원에서 체험하게 되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특정 감정들,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겁나는 상황들은 그때 아스트랄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들이. 그렇게 되면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거나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실 꿈에서 이렇게 힘든, 너무나 겁나는, 특히나 금전적으로 내가 힘들어지는 이야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소식과 금전적인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합격 소식, 금전 소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 오브 컵스. 근데 포 오브 컵스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에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 들어왔네요. 확실히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의 어떤 이슈가 굉장히 뭐랄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도 많아 보이고, 오히려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떤 완벽주의자적인 성향도 약간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번아웃이나 무기력이나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일을 하기 싫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스킬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 잠깐 찾아온 휴식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 느끼는 어떤 금전적인 두려움들, 내가 제대로 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라거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라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꿈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기회. 이 포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현실 자체에 느끼는 어떤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부족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아. 근데 나는 적당한 게 약간 좀 적당한 게 너무 좀,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 적당한 게 싫다? 차라리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거는 약간 좀 재미도 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계속 이렇게 돈만 벌어야 되나? 뭔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도 뭔가 마땅한 어떠한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고, 근데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요행을 바라시면 되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세븐 오브 펜타클도 그렇고 에이트 오브 펜타클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하는 만큼의 보상들이 찾아오게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영원히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그렇게 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스킬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인 것들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어떤 무기력과 번아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서 좀 끝나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 꿈에서 너무나 이 금전적인 물질적인 두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현실에서는 왁 하고 터트려내지 못한 감정을 이 아스트랄 차원에서 해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내 묵어 있었던 무의식 차원에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해소가 된 만큼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금전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적인 측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들이 발전되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꿈에서 좀 나타나는 숨겨진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포 오브 소드, 이거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4의 숫자가 컵이랑 소드랑 같이 들어왔는데, 이 두 개 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휴식이 좀 필요하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안달복달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엠퍼러 바닥에 카드에 여러분들이 안달복달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킬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 내 눈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딱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빠르게 오늘 만약에 15초대에 뛰었다면 내일 14초대에 뛰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15초대에 뛰었는데 내일 또 15.2에 뛰고, 내일 모레는 또 14.9에 뛰고, 그래서 뭐야 0.01초 차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진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카드가 생각나는데, 이 오라클 카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암모나이트의 이 나선의 모양이,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을 절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향력 자체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로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번아웃이나 무기력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번아웃이나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억지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그냥 쉬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뭔가 이거를 막 극복해내고자, 나는 더 뭔가 잘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땅에 씨를 뿌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면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에 들어가신 분들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무의식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꿈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꿈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두려움들이 오히려 무의식이 꿈에서 여러분들의 두려운 마음들을 해소를 해주면서 그 무서운 감정을 느껴줘야만 감정은 해소가 되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느껴지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에서 엄청 무서운 상황, 금전적으로 너무 두려운 상황을 오히려 마주하게 해줌으로써 여러분 무의식에 억눌려 있었던 감정을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 해소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꿈에서 느껴주면서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느끼지 않아도 되는 현실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쓰게 되는 왕관이 있죠. 이 바다의 카드에 데빌 카드 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금 너무나 좀 크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꿈속에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명예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보상들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 기간, 기다림의 기간을 잘 버티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번 카드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조언 카드들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Follow your dreams 85번 카드. Follow your dreams.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꿈을 쫓아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그치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씨를 뿌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프라이드 19번 프라이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엠퍼러 카드도 그렇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 자신만의 고집, 자신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흔들림 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도 그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여건만 되신다면 조금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씨를 뿌려놨으니까 씨를 더 뿌려야 되나? 그래야지 더 빨리 뭔가 결과가 나타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미 뭔가 씨를 뿌리고 계시고 씨를 뿌리셨고 여러분들의 스킬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속도를 늦춰서 가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번 카드를 제가 방금 전에 읽었었지만 2번 카드 분들이시고 1번 카드는 추진력이 필요하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시작해야 되고 근데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거랑 정반대되게 지금은 좀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그레트, 후회에 대한 카드가 들어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 자신에 대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내가 한 선택, 결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후회들을 가지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과거에 있었던 감정들을 끌어오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if의 상황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또한 그게 나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더 이상 그걸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그때 다른 상황을 연출했으면 더 잘 됐을 거라는 거는 나의 어떤 망상이죠, 일종의. 지금 여러분이 베스트 버전의 여러분이에요. 베스트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시고 미래를 보고 현실에 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셔야지 뭔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과거를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 과거의 망령을 자꾸 불러올 필요가 없다. 보세요. 의심 카드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모든 상황의 답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 명확한 답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를 조금 그 집착,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상황을 자꾸 의심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자꾸만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타로 카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타로 카드 볼 줄 아시는 분들 중에는 자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꾸만 자점을 봐보신다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맞다고 카드에서 나와도 이게 왜 맞는지 근데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별론지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면서 카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절대 없고 여러분들은 의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후회를 좀 내려놓고 상황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자꾸 뭔가 더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릴리즈라고 하죠. 내려놓고 보내주고 놔주고. 그레이트 빅 러브 카드가 들어왔네요. 26번 그레이트 빅 러브 카드. 사실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해주는 이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 아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나한테 어떤 그런 가족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지원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스피릿 가이드 또는 여러분의 소천사,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의 소신, 여러분이 믿는 그 관념의 어떠한 거대한 에너지, 그것도 사랑에 관련된 에너지가 여러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숫자 카드가 전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85년생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8월 5일생, 5월 8일생 또는 2월 6일생, 6월 1일생 26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19살이신 분들, 지금 고3이신 분들도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의심하거나 후회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믿을 수 없다거나 하는 일들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1년생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월 9일생, 9월 1일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마지막 메시지 카드 한 장 뽑아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힐링. 그쵸?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뭔가 내 자신을 자꾸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꿈의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네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네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아. 과거를 자꾸 후회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아졌을 걸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지금 베스트 버전인 미래의 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일들이 맞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힐링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쉬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쉬어주는 것들이 그 재충전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어떠한 일로 치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거든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여러분들의 직관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이 여사제랑 악마 모두 다 굉장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촉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좋은 소식이나 여러분들한테 마땅히 들어오게 될 어떤 보상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힐링을 하셔도 괜찮다. 휴식하셔도 괜찮다. 너무 힘들고 식은땀 나고 제가 지금 식은땀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지금 너무 좀 숨가쁘고 힘들고 막 무기력증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억지로 막
헤쳐나가 보려고 뭐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려고 운동이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막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막 무기력해지고 약간 몸이 늘어질 때 약간 몸을 움직이는 게 괜찮은 시기도 있고 또 괜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게 더 다그치게 되고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는 거,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 명상을 해보시는 거, 요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라운딩 명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시면서 내 자신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분들의 리딩인 것 같네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마음에 있는 짐들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막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약간 어지럽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 편안하게 오늘은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자, 그러면 요 3번 마녀의 눈, 손에 마녀의 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여러분이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엔젤 타로 카드를 뽑으셨거든요. 이 카드로는 여러분들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선은 제가 뽑아놓은 요 문차일드 타로 카드로 여러분들의 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꿈의 종류가 전혀 와닿지 않거나 나는 최근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전혀 없다거나 라고 하신다면 다른 카드를 뽑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 꿈 체크부터 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체리오트 카드가 들어왔네요. 전차 카드. 다음으로는 텐 오브 소드. 마지막으로 텐 오브 컵스. 이거 3번 카드는 굉장히 좀 극적인, 네, 극적이고, 우선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꿈의 종류는 여행을 가는 꿈을 자주 꾸신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신다거나, 배를 타고 가신다거나, 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하고 어딘가를 자주 놀러 가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은 단체 가족 여행일 수도 있지만, 뭔가 회사라는 단체에서 다 같이 뭔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거나, 여러분들 혼자 여행을 간다거나, 근데 뭔가 비행기를 놓친다거나, 그러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 아니면 회사를 막 갑자기 옮기게 된다거나, 이러한 꿈을 꾸신다거나, 가까운 곳으로 뭔가 산책을 나가는 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타고 있는 꿈을 많이 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여행을 가서 막 즐거워지려고 하는데 진짜 갑자기 꿈을 깬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행기를 놓쳐서 이제 안절부절 하다가 꿈을 깬다거나, 그러니까 꿈이 뭔가 시작되려고 하면은 그게 완결이 나버리는 느낌들이 조금 있네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막 재밌어지려고 하면, 또는 이제는 틀렸어 라고 느껴지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의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버린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으로 가는 꿈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텐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아내와 그런 가족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꾼다거나 라는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텐 오브 소드 카드가 굉장히 혼자서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행을 가서 즐거운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떤 스트레스적인 요인들이 좀 첨가되어 있는 꿈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뭐 호텔이 예약이 안 돼 있어서 또는 호텔이 막 무너진다거나 갑작스럽게 뭔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한다거나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포괄적으로는 여행에 관련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가족과 관련된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그리고 그 꿈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극적인 요소. 제가 좀 자주 꾸는 꿈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도 열차를 타고 가도 열차를 앉아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가요. 그 열차에. 위에 손잡이에 막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너무 힘들게 거기에 매달려서 어디로 가가지고 거의 한 2m 가까이 내가 스스로 그 역에 도착하면 손을 놓고 그 역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비행기 놓치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서 그 한국에 못 들어올까봐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지 어쨌거나 그 비행기 놓치는 꿈이라던가 아니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제가 막 그 구름을 보면서 비행하는 꿈이라던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꾸는 편인데 어쨌거나 제가 좀 익숙한 느낌의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러한 꿈을 꾸는 이유, 꿈에 숨겨진 의미. 에고 카드가 들어왔네요. 15번.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로 카드에서는 데빌 카드에 해당이 되죠. 데빌 카드에 해당이 되고, 데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염소자리 사인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데빌 카드가 들어왔다. 여러분이 뭔가 놔야 하는 욕심이 있다거나 집착이 있다거나. 텐 오브 파이어, 텐 오브 원즈.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굉장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누군가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꿈에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극적인 어떤 스트레스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동시에 에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떤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일하는 것만큼 보상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책임감, 부담감, 이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투머치 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좀 과로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과로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꿈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건네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것들로 꿈에 좀 반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텐 오브 파이어, 텐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일이 너무 힘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술이나 유흥이나 너무 자극적인 것들로 해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자극적인 것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극적인 것들이 그 순간에 내 어떤 흥분도를 올려서 뭔가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뭔가 진짜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로 장기적이 될 수 없고, 제가 술로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술이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술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게 절대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하는 어떤 유흥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에이러브 워터.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 사람, 인연, 감정들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좀 들어온 것 같고, 근데 제가 갑자기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뭔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 또는 내 남편, 아내한테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 감정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또 그 감정들이 뭔가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약간의 나의 오해가 결합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카드를 좀 3번 카드는 제가 카드를 마저 뽑아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좀 감정적으로 힘드네요. 감정적으로. 포우소드. 이거 봐. 여기에서도 휴식. 페이지 오브 워터. 페이지 오브 컵스. 바닥의 카드에는 투 오브 펜타클. 킹 오브 소드. 사실 우리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또 이게 어떤 뭐랄까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번아웃, 무기력증 이런 것들보다는 누군가한테서 받은 상처, 누군가한테서 받은 트라우마, 약간 내가 상대방과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맺어진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안 된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끌어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해석인 것 같아요. 리딩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에서 또는 가족 내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떠한 짐이 너무 크다면, 부담감이 너무 크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너무 크다거나, 또는 사람들은 나한테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꼭 내가 느껴지기에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너무 많은 어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놓고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밸런스를 다시 찾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무리한 부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휴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절실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휴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꼭 어떤 부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소한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취미생활 같은 것도 귀찮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그냥 가벼운 내가 좋아하는 뭔가 그냥 뒹굴거림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 보고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내가 좀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극적인 여행에 관련된 꿈을 꾼다거나 내 가족과 뭔가 갑자기 뭐 여행 중에 떨어진다거나 하는 꿈들을 꾼다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인 부담감, 이거 부담감이라고밖에 안 느껴지는데 굉장히 제가 숨이 차거든요, 지금. 부담감, 너무 많이 지워진 부담감, 책임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달라고 실제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선을 그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인 괴로운 부분들을 해소하시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 급하다. 이게 꿈에서도 해소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꿈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마주한다거나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내가 현실과는 다르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그게 잘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내 부정적인 감정들, 화나는 감정들,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쉽게 발현이 되죠. 무의식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꿈 차원, 아스트랄 차원에서 해소가 되면서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꿈에서도 이게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꿈에서도 뭔가 억누르고 있는 느낌. 뭔가 이거를 탁 터트리지 못하고 꿈에서조차 막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 나를 만약에 힘들게 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회사 직원들, 뭐 친구들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특정 집단이랑 여러분들은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꿈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는 그 사람들이랑 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었던 것들이 자꾸 꿈에 발현되는 것 같아요. 아스트랄 차원에서. 그래서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자꾸만 그럼 그렇지 꿈이지 그런 행복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과부하에 걸린 듯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현실에서. 일에 치여서, 사람들에 치여서, 감정에 치여서, 어떤 특정 상처에 치여서.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소해주고 놓아주지 않으면 같은 상처가 반복이 되고 같은 부담감과 너무 과도한 업무?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업무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선까지는 내려놓는 게 오히려 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만의 온전한 휴식 시간이 지금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굉장히 힘드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삶이 재밌지가 않은 느낌이 굉장히 크다고 해야 되나? 재밌지가 않다기보다 그 무기력하고 이런 느낌보다 뭔가 버거워요.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느낌이. 근데 이 버거운 부분을 내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부탁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막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게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네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적인, 부정적인, 버거운 부분들을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번아웃이 올랑말랑하고 있다, 거의 진짜. 근데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이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좀 주변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듯한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상처받은 느낌이 뭘까? 추가 카드를 조금만 뽑아볼게요. 저 에이 오브 컵스에 저 상처받은 게 어떠한 부분인지. 나일 오브 워터, 사랑에 대한 부분이네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특정 인물한테 좀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전 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집단 내에서의 동료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나한테 다시 잘해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헛된 희망, 헛된 기대를 품기보다는 지금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정 기대, 내가 원하는 기대를 좀 내려놓고 약간 좀 그 은둔자 모드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막 더 다가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뭔가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약간 좀 그 관계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카드가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약간 좀 쉬실 필요가 있다. 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빨리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게 좋은 사람보다는 나의 그 외로움을 이용할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약간 치유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언의 카드들을 좀 볼게요. 네이처 카드가 들어왔네요. 74번. 네이처 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차라리 동물, 차라리 산, 바다, 호수, 숲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셔야 되지, 사람한테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약간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산책을 나가 보신다거나 누군가와 함께 말고 나 혼자서 가족들한테 뭔가 기대를 거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그 말이 지금 3번 분들한테는 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금은 좀 치유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한번 크리에이티비티 카드가 들어왔네요. 우리 제가 봤을 때 우리 3번 카드는 3번 카드에 3번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이 기회에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잦은 연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를 한다거나 사랑을 갈구한다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보고 만족을 하고, 결과물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3번 카드는 저는 엠프레스 카드, 여왕제 카드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여왕제는 풍요를 담당하고 있는 타로 카드이기도 하죠. 창의적인 힘, 창조적인 힘 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성적인 수용적인 카드이기도 한데,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측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어떠한 능력들, 재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떠한 창조적인 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인 카드도 규율에 대한 카드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 크리에이티비티 카드랑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조금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 뉴스 기사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멀리 하시고,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도 조금 디톡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니스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솔직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솔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소중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포커스가 다시 맞춰져야 돼요. 지금 너무 시선이 외부에 맞춰져 있다고요. 너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바딤 잘란드라고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결정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투사한 나의 기대를 벗겨낸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다른 것을 욕망하는 상황은 오묘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저절로 해결되어 버린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투영하고 있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나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허용하고,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조화롭게 융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고 믿고 있기도 하고, 또한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외부에 있던 어떤 기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와 집착으로부터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네요.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투사한 나의 기대를 벗겨낸다는 의미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투사한 기대를 벗겨내고, 위시 오픈 어 스타 카드가 39번 카드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소원을 다시 비셔야 돼요. 지금 소원을 다시 비셔야 되고, 이 소원은 누구를 위한 소원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외부에 있는 인물들이 내 소원, 내 소망에 들어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한테만 맞춰진 소원으로 다시 재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외부의 기대에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고 내 재능을 빛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능력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웨이크닝 지니어스 카드가 바닥의 카드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어떤 인간관계 물갈이가 약간 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숫자 카드가 전부 들어와서 3번 카드도 말씀을 드리자면 74라는 숫자는 74년생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47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생일이 7월 4일 또는 4월 7일이신 분들, 39살이신 분들, 또는 93년생이신 분들, 3월 9일생, 9월 3일생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생 아니면 3월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숫자라거나 뭐 소울 넘버라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9월 3일은 제 생일이기도 한데 우리 3번 분들이 저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 장 뽑아보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레스트 카드가 들어왔네요. 이 3번 카드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2번 카드를 뽑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하신다면은 2번 카드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2번 카드랑 좀 메시지의 결이 비슷해요.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거나 2번 카드랑 그 전하고자 하는 큰 맥락의 그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을 힐링하고 지금은 좀 쉬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2번 카드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쉬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쉬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 그거를
엄격하게 내 자신에게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카드 모두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내 자신에게 시선을 다시 맞추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이 보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보는 타인의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치유를 해주시고, 쉬고 싶다고 내 마음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책, 영화, 드라마, 가능하면 약간 예술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뭔가 음악을 연주하신다거나 악기를 배워보신다거나 노래를 해보시는 것들도 좋을 수 있겠죠. 춤을 춰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약간 과부하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의 꿈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3번 카드의 리딩인 것 같네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부담스러운, 공포스러운 부담감,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잘 해소하셔서 너무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마시고 휴식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자, 그러면 우리 3번 요 장미 스톤 뽑아주신 분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요 위버 타로 뽑으셨는데, 요 카드로는 여러분들의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거고, 우선은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제가 보게 될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꿈의 이미지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조언,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꿈 한번 어떤 꿈인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들으시다가 나는 최근에 이런 꿈 꾼 적이 전혀 없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카드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우선은 스타 카드가 들어왔네요. 다음으로 3 오브 컵스. 마지막으로 헤로펀트 교환 카드. 우리 마지막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꾸는 꿈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그 꿈의 종류 자체가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 아니면 학교 친구들, 회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굉장히 가까운 동료, 또는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의 선생님 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꾸신다거나, 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꿈을 꾸신다거나,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또 연예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현재 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꿈에 자주 나온다거나, 얼굴은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꿈에서 본 사람이 굉장히 낯선 사람인데 그 꿈 안에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연인 관계라거나 굉장히 친밀한 친구 관계라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내 꿈에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꿈이 약간은 좀 학교 꿈을 많이 꾸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학교에 관련된 꿈.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나이가 지금, 저를 되게 어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기 때문에 30대 후반이에요, 제가. 근데 아직도 저는 학교 꿈을 꿔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학교 안에 있는 교실에서 뭔가를 선생님과 하는 꿈을 꾼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을 뭔가 상담해주는 사람 또는 어떤 종교에 관련된 꿈을 꾸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이 스타카드랑 하이로펀트 이 카드의 이 양쪽에 있는 신전이 꿈에서 어떤 약간 신적인 존재를 만난 적이 있다거나 천사나 어떤 여신이나 이런 분들을 꿈에서 만난 적이 있다거나 아주 판타지스러운 꿈을 꾸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는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꿈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낯서냐 하면은 꿈 안에서는 이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함께 있으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 같고 그런 식의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러한 종류의 꿈이다. 이런 종류의 꿈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오늘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는 이런 꿈을 안 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꿈을 꾸게 되신다면은 이 꿈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자꾸 교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뭔가 이 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서 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학교 화장실을 가는 꿈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인을 좀 말씀드리자면 별자리 사인은 황소자리랑 물병자리가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꿈에 대한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꿈에 숨겨진 의미.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꿈에 더 마기 카드가 들어왔네요. 매지션.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여러분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한 장 더. 나인 오브 원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재능, 특정한 기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측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전공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떤 전공자, 미술 전공, 음악 전공 같은 느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요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거나 뭔가 전문점을 뭔가 어쨌거나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인들로부터 뭔가 방어하고 싶은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꿈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의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합동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합작을 한다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약간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감, 너무나 괴로운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경쟁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일을 누군가가 좀 지켜보면서 약간 좀 라이벌 이거 뭐라 그럴까 질투? 만약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너무 질투하는 시선들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뺏어가고 싶어 하고 훔쳐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좀 유독 좀 여러분을 약간 이거 좀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을 동경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경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약간의 방어선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네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 라고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가벼운 가스라이팅
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에 휘둘려서 그런가? 내 능력은 별거 아닌가? 하고 자존심이 깎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너무나 공공재처럼 프리소스처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을 질투해서 그러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꿈속 아스트랄적인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융화되는 모습들을 어떤 기대심리라고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들,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싶은 어떠한 마음들이 무의식 차원에서 억눌러져 있던 것들이 좀 표출이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그 억눌러져 있는 것들. 근데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을 좀 탐내하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좀 지켜보고 있다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 차원의 욕망 같은 것들이 약간 좀 발현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투 오브 원즈. 투 오브 원즈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투 오브 원즈랑 저스티스 카드 모두 다 여러분들이 뭔가 밸런스를 좀 찾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뭔가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만 좀 더 뭐랄까 감정적인 부분을 약간 배제하고 어느 정도 약간은 냉정한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어떤 약간의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데 투 오브 원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 시작한 일들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일, 새로운 작업 동시에 계획을 잘 세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킬이 조금 뛰어난 것도 있지만 독특해요. 여러분의 개성이. 제가 느끼기에. 좀 남들보다 창의적인 생각들을 잘 하시고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약간 과소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약간의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킬을 무료 나눔하실 필요가 없다. 약간 재능 기부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려준다던가 어떤 뭐 캘리그라피 같은 걸 써준다던가 하더라도 그냥 무료로 나눔하기보다는 어떤 합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기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좋은데 뭐랄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해주고 나눠줄수록 더 내놔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능력이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약간 좀 공짜로 무료로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아니면 누가 내 이런 작품들을 봐주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높이 사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자체를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껴 써라, 말 그대로. 진짜 아껴 쓰고 합당한 보상을 받고 뭔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진짜 1,000원에 기부하지 말고 10,000원이라도 받고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금전 거래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가장 좀 중점적인 이야기로 메시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자,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려심 기품이 있어요. 배려심 넘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배려를 넘치게 해주는 것들, 사려 깊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냥함, 선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맞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이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도 셰익스피어의 그 모두를 사랑하고 소수를 믿고 죄짓지 말라라는 그 문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건 역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처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거나, 나를 조금 함부로 대한다거나, 내가 베푼 선이나 호의를 진짜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허용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내 자신을 지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떠안아서 내가 다 사랑해주고 이타적으로 막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악의적으로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지킬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내 연인도 친구도 아니고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내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느껴지네요. 바닥의 카드에는 에이러 원즈 카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끊임없는 뭔가 샘솟는 아이디어들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느껴진다. 많은 생각들과 많은 영감들과 많은 직관들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생각들이 항상 많이 찾아오고, 그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유니크하고 개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남들이 내 것을 막 가져가려고 하고, 야 그거 너 필요 없잖아, 나 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꿈에서 이 꿈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방어벽을 쳐둘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악의적으로 구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도 내 몫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브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베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한없이. 근데 이게
뭔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너무 많이 베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손해가 맞기 때문에 이러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을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선을 제시를 해주셔야 더 이상은 안 돼. 여기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하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도 선을 지킬 수 있게 되지. 여러분들이 다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내가 공짜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얘는 원래 선이 없구나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하고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면서 마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이렇게 러브 카드가 들어왔네요. 어쩌면 이렇게 사려 깊은 4번 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는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서 먼저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줘야 타인들 역시 나를 존경하고 내가 쳐놓은 그 경계선과 내가 쳐놓은 방어벽 역시 존중하고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데폴트 카드가 들어왔네요. 13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노력,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수고, 공을 들이고 하는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뭔가를 하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여러분들은 너무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넘치도록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주고 내가 좀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다는 건 역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건 역시 인정을 하셔야 되고. 3,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타적이고 남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뻐해주고 기본적으로 좀 인류애가 있으신 분들처럼 느껴지는데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상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유의 어떤 독특한 생각들, 체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개성있고 유니크하고 그런 것들을 뭐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 그 정도는 남들도 다 상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창의적인 게 맞아요. 굉장히 창의적이신, 독특하신 감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사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굉장히 탐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어 놓으셔야 된다. 이건 내 거야 가져가지 마 하고. 어드버시티 카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들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네요. 사실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 고유의 재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경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고난처럼 느껴진다거나. 약간 이 어드버시티는 저한테 타로카드의
그 행맨 카드, 매달린 남자 카드랑 굉장히 에너지가 흡사하게 느껴지는데 물고기 자리 카드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의식 같은 것들이 묘해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떤 역경,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냥 퀘스트, 게임의 퀘스트, 결국에는 여러분이 깨게 될 퀘스트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좋고 그 퀘스트를 깰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급진적인 성장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고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의 스킬이 되고 진짜 뭐 하나를 넘을 때마다 남들은 레벨을 하나씩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3, 4씩 레벨업을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약간 좀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거를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남들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먼저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엔들리스 퍼서빌리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라니까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한계 짓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뭐 유명한 뭐 웹툰 작가가 돼야지로 한정 짓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한계 짓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진짜 모르는 일이고 또 숫자 카드가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6이라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일 생이라거나 6월생이라거나 또는 13일 생이라거나 31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1월 3일생, 3월 1일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38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83년생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3월 8일, 8월 3일생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또 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말인데 6월달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행운의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6월달이 올해 6월달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한 달, 행운의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느껴지는 한 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3을 더하면 4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또 프로텍트의 숫자이기도 하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8이랑 3을 더하면 사실 10일이 되잖아요. 10일은 엔젤 넘버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온 엔젤 넘버이기도 하다는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별이 내려와서 이마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내면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 한 장 뽑아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드림 카드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에 오늘 참 주제에 딱 맞는 카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 빌드 캐슬 인 더 스카이. 하늘에 여러분의 궁전을 지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꿈에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그냥 개꿈? 뭐 별거 아닌 그냥 그냥 뇌의 어떤 화학작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왕 제 카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와 바이브가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꿈이 가지고 있는 꿈의 차원, 아스트랄계의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측면들, 창조적인 측면들, 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어온다면 꿈일기를 써가지고 메모를 해놓으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막히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 전에
좀 요청을 하고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잔다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제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종교가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꿈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꿈의 메시지를 더 소홀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무의식에 어떤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꿈의 차원에서 많이 좀 펼쳐지고 보여지고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야말로 꿈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꿈을 항상 주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4번 카드의 리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빠이.